네, 저희가 봄을 맞아서 야심차게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정치 로킥인데요. 여기서 로라고 하는 건 LAW, 로, 법을 뜻하는데 정치와 사법 문제를 한 방으로 아울러서 로킥을 때리는 이런 코너로 이제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에 변호사 출신 여야 정치인 두 분을 고정 패널로 모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워낙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그리고 천하람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죠? 아, 그럼요. 네. 네, 요즘 다이어트로 경쟁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아, 두 분 다 다이어트 하세요? 네. 근데 의원님 굳이 다이어트 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예. 너무 송년회 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 코너명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냥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이미 정해졌어요. 그냥 갈 거예요. 하여간 로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천하람 그 위원장께 먼저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서 JB타임스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최재형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고 김기현표 혁신안을 새로 짜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중앙일보에 보도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혁신위원회 위원이었던 입장에서 뭐 아쉽죠. 사실 아쉽습니까? 네, 최재형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뭐 몇 달간 해가지고 만든 안들이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발로 최재형 혁신안에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겠다라고 한 거는 정치적 레토릭이다. 맞아요. 하나도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인터뷰에서 합니까? 아유 그렇잖아요. 아니, 굳이 그죠. 예, 아니 뭐 최재형 혁신위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빼고 간다고 하는 마이너스 정치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최재형 혁신위를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준석 흔적을 지워야 되고 그래서 뭐 그냥 대놓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요? 최근에도 지금 뭐 어제도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저희가 만든 뭐 호남과의 동행 관련한 홍보물에서도 이준석 대표만 이렇게 딱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은 기록 말살형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네. 하던데 결국 혁신안에 최재형 혁신안의 내용도 꽤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이준석 대표가 만든 혁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다 배제하고 가겠다.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 중에 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들까지 우리 당이 다 버리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어려운 지지율 국면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격 시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 시험. 자격 시험도 최재형 혁신위에서도 갑론을박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터뷰 그 해당 언론 보니까 왜곡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시험으로 국회의원들 줄 세우기 하는 것처럼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PPAT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자료 해석 능력, 독해 능력 안 되는 분들을 걸러내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자격 심사 어떤 능력 인증이 된 거를 좀 인증 마크를 찍어드리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충성심 체크가 아니라 소양 체크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면 1등부터 줄 세워가지고 1등 공천하겠다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PPAT의 어떤 기조를 왜곡해서까지 이준석 대표의 흔적이 묻어있는 제도들은 다 없애겠다라고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혁신안을 만들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거나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혁신위원들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고 좋은 혁신안들은 양당 공이 누구든 만들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미 다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이준석 당대표 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받지 않고 그러고 이렇게 정당을 운영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그 감정을 드러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공당이라고 하는 그 공당 운영 시스템을 이렇게 감정까지 섞어가면서 저는 이 감정이 과연 김기현 대표의 감정이냐.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비춰질까.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딜리트맨이군요. 삭제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거네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돌고 돌지는 또 봐야 되겠죠. 네.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잠깐 여쭤볼게요. 당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장님? 네, 아직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우리 당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멘트가 그런 거였어요.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저에 대해 가지고 천하람 위원장 뭐 호남 특위 뭐 위원장이라고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용하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멘트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뭐 그런 취지였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당 지지율이나 총선 승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눴던 이준석 대표의 혁신안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최근의 지지율 하락 흐름은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우리 당에서 다양성과 자유라고 하는 어떤 가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원보이스로 무작정 달려나갈 때 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뭐 단합하면 우리가 하면 힘을 합치면 잘 될 것 같다. 그거 헛소리고요. 국민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당이 다양한 생각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 국민들과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을 어떤 정당도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당의 자유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정당이 지 마음대로 뭘 하고 할 수 있는 권력자의 자유가 아니고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비주류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주류와 다른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자유가 꼽혀야지 이게 정당이 사실은 사랑을 받는 건데 본래적 의미의 자유는 권력에 맞서는 자유인 거죠. 그렇죠. 나 개인을 뭐 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럼요.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자유고 내 책임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주류에 맞설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사라지면서 굉장히 당이 어려운 길로 갔었는데 저희가 그 똑같은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의 축복이다 이런 겁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긴장하고 혁신하고 쇄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마음에 있습니다. 없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진심이고요. 지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조금 약간 추상적이고 좀 모호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대별로 지역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우선은 세대별로 봤을 때 20대와 30대가 떨어졌던 것은 가장 처음에 시작점은 아마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어거지를 쓰면서까지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이준석 당대표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대회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끌어올려가지고 대표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좀 20대 30대 마음을 멀어지게 한 상황이었고요. 결정타는 결국에는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된 이거를 노동개혁이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게 이제 20대 30대를 멀어지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결국 이번에 대일 구료개혁과 심지어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PK와 TK에서도 치명타를 줬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어떤 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태도 너무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하려고 하고. 그럼 천하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제가 받아서 약간 확대 해석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때 윤석열 당으로 윤석열 마케팅을 하면 필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마저 무슨 중도 확장을 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근데 멘토가 아니라고 또 그러는데. 이용우 의원은. 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한 게 아니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한 건데 이용 의원이 나서가지고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나서서 굉장히 심평 교수님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힐난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소통이 어떤 비판도 어떤 조언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독선적이다,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충고고 뭐가 비판이고 뭐가 비난인지 사실 우리가 선을 딱 긋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좋은 자세는 모든 얘기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아니 뭐 우리가 더 잘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무슨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 안 하면 자리 주겠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그런 비판이 안 나오도록 잘하게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우리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여당 자체가 너무 수세적인 입장이 된 게 아닌가. 어떻게든 집토끼를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움츠려들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쟤들 왜 자꾸 점점 본인들 진지 속으로만 안으로 들어가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게 쉽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태도가 경직된다고 하잖아요. 네. 딱 그 지금 차원이다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정치를 하신 게 오래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흔들릴 경우에는 아 내가 콘크리트 지지층부터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콘크리트 지지층도 이기는 정당, 이기는 정치인을 선호하거든요. 그러겠죠. 당연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왜 좋아했냐면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던 것도 있지만 선거의 여왕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공고해지고 더 잘 나갔던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네. 콘크리트를 우리가 잡아야지라고 할수록 콘크리트 입장에서도 아니 이 뭐지 이게? 라고 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그 심정을 그러니까 100% 이해하는 게 제가 네. 그 모 프로야구단을 되게 좋아하는데 개막 3연패를 하니까 맞죠. 보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기면 보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뭐 심리가 다를 거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과연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도 전략가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또 여당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내고 천하람 변호사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원이 그게 들어갈까요, 진짜? 그게 전부 다 막힌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과연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이렇게 공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평생 검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독성적인 알겠습니다. 제왕적인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얘기 잠깐 넘어가겠는데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는데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 뒤에 참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의 신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사안의 성격이 야당 탄압 성격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 자금을 직접 수수했다라는 부분 그런 내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니까 하영재 의원이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각 사유로 삼았거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같은 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영장 실질심사 받아서 만약에 기각을 끌어냈다면 사법 리스크 털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미 저희가 한두 달 전에 다 검토하고 이야기했던 사안이고요. 당내 토론을 통해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일반의 어떤 개인 의원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안 자체를 이게 검찰의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당 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게 당의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대한 이미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더 지적할 게 여기서 재미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법원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각됐죠? 네, 근데 기각됐어요. 네. 그다음에 하영재 의원 사실은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 나와가지고 강하게 범죄 혐의 사실 매우 중하니까 구속 사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역시나 기각됐죠.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조금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 손과 법무부 장관 손 들어준 게 아니라 아예 이건
수사권 축소다라고 하면서 문제되는 한 거고 또 서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신청한 거였거든요. 허가됐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우려의 시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검사들인데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수사 무분별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통치하고 쫓아내고 장악하고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역시나 헌법과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해서 알겠습니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천하람 위원장의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정치의 비극입니다. 왜요? 지금 민심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민주당의 조응천, 이상민, 박용진 이런 분들이 비주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결사옹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류인 게 민주당의 비극이고요. 저희도 정말 그 진심 어린 좀 뭐 애정 어린 비판 내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비주류고 무작정 대통령 옹호하는 분들이 주류인 게 국민의힘의 비극입니다. 두 당이 똑같다라는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고 지금 이게 핑계 없는 무덤은 없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정치개혁 얘기 나올 때 항상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라고 한 게 사안 봐가지고 뭐 당대표는 안 내려놓고 누구는 내려놓고 뭐 무슨 수사는 내려놓고 뭐는 안 내려놓고 그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가지고 왜 특권을 누려야 되냐. 일반 국민처럼 구속영장 들어가면 법원의 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국회의원인 하영재의 특권은 내려놓는 거 뭐 상관없어. 당대표의 특권은 못 내려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무슨 또 초상위의 특권 계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민주당이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내로남불의 연장선에 계속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간다면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참 그 우리 정치에서 마음 둘 곳 없는 무당층만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 우선은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뭐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비판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 국정 운영 보면 내로남불을 완전히 초월해서 상상 불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제 국민의힘이 사용할 자격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부의 무도한 수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에 따라서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아니요 그 판단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잠깐, 길게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야당 탄압의 마지막 보루로서 마지막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불체포 특권이 본인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특권처럼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판단을 왜 민주당이 합니까? 이게 수사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로남불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하라고 법무부가 우리 법원이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너네도 그런 얘기할 자격 없잖아. 이게 전형적인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식 화법이거든요. 김병민 비대위원 누구시죠? 네, 저는 그런 식의 화법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한 거 잘못한 게 맞습니다. 네. 좀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그냥 이제 몸풀기 정도로 가름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두 분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